9월 7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0월 7일까지 그 상관이 이 9월 운세에 해당되는 9월 신축년 9월 운세. 오늘은 9월 8일인데 9월 운세에 9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기토일간. 무토기토일간에서는 일단 봅시다. 올해 신축년의 축은 무토기토에 때 축은 둘 다 무리 비겁성이라는 게 똑같은 토니까. 그래서 무리들끼리 모여서 뭘 할 수 있거나 뭐 세력이 강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걸 정확히 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석화명리에서는 무토나 기토에서 볼 때 이 기토가 음의 토거든, 축년에. 그럼 기토는 음의 토는 뭐냐? 관운인 거예요, 그게. 무리는 무리지만 관운. 그래서 신축년 전체가 무기토일간에서는 직장이나 남자는 자식의 문제, 여자는 신랑의 문제,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축년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축을 볼 때는 축과 미를 본다 했잖아. 미도 기토야, 내 음의 토 똑같이. 그래서 그건 뭐냐? 음의 관성. 이 부분들은 이게 왜 그런지 관성인지에 대해서 따로 좀 영상을 또 보다 치고 공부하고. 어쨌든 그래서 신축년에 그런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유축에 의해서 신축년은 삼합이 사유축이니까 사라든가, 사는 토의 입장에서 인성이 되니까 문서, 공부, 축은 지금 얘기했고, 유는 토의 입장에서 뭡니까? 유가 의미하는 게 식상이죠. 이제 올해 이번 달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이번 9월 달을 다시 들어갑니다. 9월 달. 9월을 유가 볼 때 토 기준에서 이 유를 볼 땐 뭐라고 부른다? 토가 생해주는 거니까 식상인데, 양의 식상이냐, 유는 경금, 신금. 8월 달은 신이니까 양이지만 6월 달은, 9월 달은 유니까 음이에요.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이거를 볼 때는 식신상관. 토로 생해주는 금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라고 불러. 그리고 기토 입장에서는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라고 불러. 여기는 정편이란 말 안 쓰고 따로 쓰는 거예요. 그 유래는 따로 제가 다른 강의에 설명을 합니다. 왜 식신이라고 부르고 왜 상관이라고 부르는지. 사주를 보다 보면 전부 다 원리 떠들면서 몇 가지만 원리적으로 얘기하고 진짜 근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리라고 많이 하는데,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원리적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왜 식신상관이라는 명칭부터 나오는데요. 뭐 그건 지금 시간 관계 넘어가고, 어쨌든 그러면 자, 올해가 신축년에 6월하고 신축년은 의미가 큰 거예요. 사유축으로서 합의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변화의 달인 겁니다. 띠에 관계없이 6월이 변화의 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걸로 해석되는 것이 지금 성패라고, 아까 성패가 아니라 뭐라고? 사건이라 했죠, 사건. 우리가 일간별로 성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건을 따지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무기토일간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식상이니까 가장 큰 화두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진로의 문제. 내가 뭘 할까? 내 작품이나 진로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 선생들은 제자의 문제. 가장 큰 문제의 화두가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토일간이나 기토일간이나 관계없이, 식신이나 상관이나 관계없이, 식상 중에서 식신, 양의 식신하고 음의 식신하고 어느 게 식상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음의 식상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토일간에서 볼 때는 상관이라고 부르지만 관계없이 양의 상관, 기토일간에서는 음의 상관, 무토에서 음의 상관, 기토는 음의 식신. 식신과 상관이란 용어를 떠나서 그것은 전부 다 토일간에서
생해주는 건데 무토보다는 경금이 아닌 신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의 금이다 보니까 더 제대로 식상의 의미가 가미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월은 경금, 신금 얘기할 때 참 헷갈린 이유가 경금, 신금 얘기할 때 제가 경금, 신금 얘기할 때는 지장간, 천간으로 환원된 걸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신금, 유금, 신유 할 때는 지지객구 얘기하니까 똑같은 신이 경신 얘기할 때는 천간의 신을 얘기하는 거고 신유 할 때는 지지의 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 시기가 말할 때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생각하시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진로 문제가 가장 큰 화두야. 고민이 생기는 게 갑자기 잘 나가던 직장에서 올해 내내 고민했는데 미뤘던 것이 이번 달엔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올해 화두가 아까처럼 축토는 무기토일간에서 축토는 관을 얘기한다 했어요. 음의 비겁성. 말하자면은 무토일간에서는 음의 비겁이니까 겁재라고 부르고 기토일간에서는 비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큰 의미가 없고 일단은 음의 비겁성에서 직장을 의미하기도 해서 직장에서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결정나거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력 8월부터 갈등이 좀 많이 생기다가 이번 달에 9월 달에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잘 나가고 그 결정이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간다 나쁜 쪽으로 간다는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2021년 2011년 이 시기가 좋았던 사람 석화리듬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운이 좋은 사람 즉 일간만 가지고는 성패를 논할 수는 없다 해서 기lum과 성패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고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은 다른 걸 전부 다 분석해야 되고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2001년 2011년 이때 잘 나갔다면 이때 좋은 쪽이고 이때 못 나갔다면 몸을 바짝 사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일은 유니까 묘루, 묘유충 첫째 충을 보고 둘째 뭐를 본다? 삼합을 본다 했어요. 방합과 육합도 보는 거지만 일단 첫째 충을 보는 거예요. 충은 위치가 같은 걸 공감하는 거 배우자 같은 개념처럼 삼합은 같은 무리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성인 겁니다. 묘는 무토일간에서는 정관이요 기토일간에서는 편관입니다. 무토는 음양이 다른 목이고 기토는 음양이 같은 음목이니까 그래서 무토일장에서는 편관, 정관, 기토일간에서는 편관이라고 부르지만 굳이 따질 거 없이 전부 다 음의 관성인 거예요. 무토일간에서는 정관, 기토에서는 편관.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관을 의미해. 그런데 연하고 같이 움직여서 기토도 그런 걸 의미하다 보니까 실제 무기토일간은 직장 문제, 여자는 관성 의미하는 게 뭐라 했어요? 남편이지. 그럼 여자는 남편하고의 관계가 이제 화두가 되는 거야. 올해. 그러다 이번 달에 저걸 계속 사러 말어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저 남자한테 내가 대시를 하고 싶었는데 망설이다가 이번 달에 대시를 하는 거예요. 혹은 관계가 저 남자하고 둘이 사귀는데 관계가 미진미진하다 갑자기 확 붙어버리지.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 붙어버려가지고 좀 있다 몇 개월 있다가 갑자기 또 뭐 입덧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좋고 나쁘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시기란 얘기입니다. 뭐가? 그래서 또 식상이니까 임신을 할 수 있어. 여성은 식상이 자녀거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는 심지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생겨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저기요, 혹시 식상이니까 유방암이나 뭐 자궁암 같은 관계 없나요? 있어. 그런 게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이 9월 달에 누구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금기운이니까 아까 대장이나 폐대장에 대한 질병에 대해 신경을 쓴다고 했어요. 폐대장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간 기능까지 약해지는 거야. 그런 쪽을 신경을 쓰지만 특별히
무토나 기토일간은 식상에 관계된 것, 그러니까 여성성에 관계된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면에 자녀가 뛰어난 역할을 하게 돼요. 여성 같은 경우는. 자녀가 갑자기 뛰어나게 능력 발휘하고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플 수도 있고, 기륭은 이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신년주기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을 해석할 때 신유술이 금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신월에는 시작이 돼. 그게 모든 베이스, 대운이나 모든 베이스가 좋으면 신월부터 슬슬 기운이 움직여. 그래서 실제 금의 기운은 신월에 시작이 돼서 신월 초반부는 거의 기운만 움직여. 신월 중반이 되면 조금씩 움직여. 그러다가 6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여. 최고는 6월에서도 추분 지나서부터 그 다음 달까지, 심지어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 사이가 가장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8월부터 시작된 기운이 깔짝깔짝 시작된 것이 결과물이 9월 후반쯤에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9월에서 늦으면 10월까지 갑니다. 그럼 이게 승패, 버느냐 못 버느냐의 개념은 뭘 하겠습니까? 10년주기 아니면 60년, 우선 10년주기가 우선이겠지만 60년주기, 10년주기 석가리듬이나 대운이 좋으면은 벌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을에 9월부터 버는 것은 음용신이다, 양용신이다. 음용신이 벌게 되는 거예요, 돈을. 그럼 누가 버느냐? 간단해. 2011년, 2001년, 심지어는 91년, 이 세 번 돈을 번 사람은 무조건 버는 거야. 그 중에서도 후반부에 번 사람은 또 후반부 버는 거고, 2001년과 11년에 번 사람 웬만하면 무조건 버는 거야. 그게 다른 변수가 있을지라도 돈을 버는 거고, 그럼 아까 재물이 큰 돈이. 그런데 2011년, 2001년 돈을 까먹은 사람은 이번에도 크게 까먹는 거니까 절대 문서, 잘못하면 문서 집도 날리는 거야, 이거. 돈 날리고 와이프하고 이혼까지 막 갈 수 있게 크게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있던 애인도 헤어질 수 있는 거고, 직장에서도 문제 생기고, 먹고 살기 밥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성패는 이것이 아니라 따로. 그러면 10년 주기를 따로 따져서 체크를 해봐도 좋고, 이거는. 다른 내용에 강의 가지고 봐도 좋고.